양정파를 포함한 반 차무식 세력이 일거에 정리되자 손 안 대고 코 풀려 했던 다니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역시 차무식이란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란 말이야. 다니엘은 속으로 혀를 찼다. 다니엘은 그의 책사 사무엘에게 차무식의 일을 물었다. 사무엘은 죽은 라울의 사촌이자 절친이기도 했다. 보스, 이렇게 된 이상 삼합회에 화해의 뜻을 보내서 일단 그들을 방심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삼합회를 이용해서 한창 기세가 오른 차무식과 조이를 제어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냥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제왕 다니엘의 눈에도 차무식의 세력은 이미 꺾기 힘들 만큼 크고 견고해져 있었다. 다니엘의 뜻이 유력 정치인을 통해 삼합회 측에 전해지자 다니엘의 선물은 필리핀에서 삼합회의 이권 사업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양보였다. 차무식은 펄쩍 뛰며 이 휴전에 반대했다. 그는 오로지 존의 복수만을 생각했다. 반면 리웨이는 특사 자격으로 온 다니엘 측 정계 인사를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다니엘에게는 두둑한 현찰 선물과 함께 휴전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차무식이 누구인가? 그는 다니엘의 의중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연거푸 술잔을 기울이는 무식을 보며 리웨이는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타이르듯 완곡하게 설명했다. 다니엘이 휴전을 제의한 것은 삼합회를 방심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의 제의를 수용함으로써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역으로 그를 방심하게 해야 한다. 리웨이는 나름의 논리로 차무식과 조이를 다독였다. 엄청난 세력을 키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필리핀의 제왕은 다니엘이었다. 힘의 균형을 한 방에 뒤집을 기회가 올 때까지 실력을 기르며 은인자중하는 편이 상책이다. 리웨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차무식의 생각은 달랐다. 오랜 세월 필리핀 내에서 뿌리 깊게 세력을 형성한 다니엘과의 대결은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속전속결이 답이라고 믿었다. 다니엘과 휴전을 하는 동안 차무식의 카지노 회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차무식은 뒷배를 봐주는 삼합회에 상납금을 바치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남았다. 삼합회 중간 보스 리웨이는 돈 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다. 그는 그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만큼만을 상납받고 나머지는 무식이 챙기도록 눈감아 주었다. 그 무렵 필리핀의 정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거였다. 차무식을 만난 자리에서 리웨이는 말했다. 1년 뒤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삼합회가 미는 화교연합 출신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두 세력 간의 힘이 팽팽할 경우엔 결국 각자가 미는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된 쪽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최종 승리자가 된다. 단독으로 다니엘을 암살하려던 차무식을 조이가 말렸다. 설사 다니엘을 제거하더라도 리웨이의 노여움을 사면 차무식은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모두 잃을 것이라는 게 조이의 조언이었다. 누구보다 삼합회의 특성과 리웨이를 잘 아는 조이의 충고라. 차무식도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니엘을 치는 것은 지금뿐이라는 무식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차무식은 한숨을 쉬었다. 승부사 차무식의 동물적인 촉은 여전히 지금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니엘의 조직은 존의 죽음으로 어수선한 상태였고 존과 조이를 따르던 조직원들에 대한 색출과 숙청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때를 놓치고 다니엘의 조직이 안정되면 그때는 매우 힘들어진다. 차무식과 삼합회가 미는 민진당 후보와 다니엘이 관리하는 카톨릭 공화당 후보는 시작부터 접전을 벌였다. 대선판은 점점 모든 것을 건 한판의 도박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니엘의 조직원과 차무식의 조직원들은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이었다.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들이 일어났다. 양 진영 모두 투표함 바꿔치기, 부정투표지 사용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천하의 차무식도 모든 선거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한 킹메이커. 다니엘의 연륜을 당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이런 느슨한 승부는 전혀 차무식의 방식이 아니었다. 박빙이었지만 결과는 다니엘이 키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니엘은 자신이 필리핀의 대통령이 된 듯 기뻐했다. 새 정권이 출범하자 새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하고 대대적인 조직폭력배의 검거를 지시했다. 필리핀 전국에서 다니엘의 줄을 대지 않은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칼끝은 삼합회와 차무식이었다.
다니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마페와 차무식의 영업장을 공격했다. 조직원들은 무더기로 검거되고 차무식의 카지노 리조트는 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얼마지 않아 압수수색을 당했다. 차무식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차무식은 황급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겼지만 결국 검거되어 수감되었다. 그의 혐의는 탈세, 살인, 교사 등이었다. 조이와 리웨이는 선거에서 진 직후 급히 필리핀을 떠나서 화를 피했다. 조이와는 다르게 사업을 정리해야 했던 차무식은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수감된 거였다. 교도소에서 차무식은 양정팔과 조우했다. 감옥에서 정팔은 차무식의 몰락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차무식이 뇌물을 주며 정팔을 돌보게 했던 교도관을 통해서였다. 정팔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뇌물이 끊어지자 교도관의 태도부터가 달라졌다. 어느 날 정팔에게 다니엘 측 메신저가 면회를 왔다. 그는 정팔에게 차무식의 암살을 사주했다. 석방과 재상국 여권, 여생을 편히 보낼 만큼의 돈이 그 대가였다. 정팔이 결심하면 매수한 교도관이 그에게 권총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차무식, 특별 이감이다. 지금 즉시 소지품 챙겨서 방에서 대기하도록. 담당 교도관의 딱딱하고 영혼 없는 지시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는 듯 무식은 교도관을 쳐다봤다. 호송 차량에 오른 차무식의 눈에는 양정팔이 보였다. 둘은 눈인사를 교환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랬다. 양정팔이 동승한 것은 그가 차무식을 암살하게 하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식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호송버스는 교도소 정문을 나와 도로에 진입했다. 얼마지 않아 인적이 끊어진 곳을 버스는 달리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탕수수바. 교도관 한 명이 정팔에게 다가가더니 수갑을 풀고 슬쩍 권총 한 자루를 건넸다. 버스 안 재소자들은 대부분 졸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정팔의 움직임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팔은 일어나 차무식의 좌석 쪽으로 걸어가더니 총을 들어 무식의 머리를 겨냥했다. 다음 순간 총구는 방향을 바꿔 정팔에게 총을 건넨 교도관의 가슴을 향했다. 정팔 뭐하는 거야? 교도관의 다급한 목소리. 빨리 쏴. 이리 내봐. 무식은 머뭇거리는 정팔의 손에서 총을 뺐듯이 낚아채서는 교도관 2명을 사살했다. 운전수는 차를 세우고 내려 달아났다. 황급히 차무식에 따라가더니 잠시 후 총성이 울리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한 무식이 거친 숨을 쉬며 차로 돌아왔다. 형님 어떻게 됐어요? 정팔이 묻자 무식은 대답도 없이 차를 몰았다. 웅성이는 재소자들을 돌아보며 무식은 조용히 해. 좀 이따 풀어줄게. 교도관 둘 중 한 명은 숨이 붙어 있었다. 야 정팔아 핸드폰 줘봐. 교도관의 핸드폰으로 무식은 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호송 차량은 필리핀 시골 한적한 농가 주변에 섰다. 무식과 정팔은 농가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나눠 타고 전력 질주했다. 여기서부터 한국까지 멀지 않을 거야.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어. 도중에 한 무식이 탄 오토바이에 기름이 다 되어 정팔과 같이 타고 갔다. 항구에 도착하자 중국인으로 보이는 인상이 험악한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식 일행을 보자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조이 친구? 그러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비로소 무식은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항구에서 지체 없이 무식과 정팔은 고깃배에 올랐다. 공해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큰 컨테이너선에 올랐다. 배는 다음날 마카오에 도착했다. 항구에는 조이가 기다리고 있었다.